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4월 1일자 교감 자격 연수 차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감 자격 연수 차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감 자격 연수를 받을 명단이 보통 4월 1일 날 오전에 그 명단이 발표가 됩니다. 저희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해서 아마 지역 시도 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4월 1일자로 이제 교감 자격 연수 또는 교장 자격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명단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 명단에 오르게 되면 보통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교감 차출됐다, 교장 차출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그 해당 자격증을 자격증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연수를 무사하게 이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해당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가령 교감 자격 연수를 이수했으면 교감 자격증이 나오는 것이고요. 교장 자격 연수를 이수했다면 교장 자격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발령을 내어주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발령을 받으면 이제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교장 또는 교감의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감 자격 연수를 받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거기에 관련해서는 제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경력 자격으로 2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개인 연구 점수 이제 3점에서 2점으로 축소된다고 하고 있는 연수, 이 개인 자격 연수에는 석사 과정이라든지 박사 과정, 그리고 경기도 또는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연구 대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현장 연구 점수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학교 점수 1.25점에서 1점으로 하향 조정될 요거 지금 이미 예고는 되어 있는데요. 연구학교에서 얼마큼 근무했는지 이런 점수라든지, 또 만약에 전문직 장학사로 좀 근무를 했다 그러면 장학직에서 했던 점수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아울러 벽지 점수, 농어촌 점수, 이런 약간 교통이 좋지 않아서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이런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들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점수가 있게 되고요. 해외 학교에 파견됐다 그러면 해외 학교에서 근무했던 점수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없어졌죠. 돌봄 점수라든지 자율체육이라든지 특성 비파라든지 이런 점수들이 다 가산점으로 부과가 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점수들이 다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전국대회에서 체육 아이들을 좀 지도를 해서 소년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각종 대회에 입상했다든지 이런 점수들, 이런 모든 점수들이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가장 핫한 것은 부장 점수와 단임 점수입니다. 그리고 부장 점수 중에는 초과 부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일반 부장 점수와 일반 부장들을 다 이미 경력이 넘었기 때문에 초과해서 부장 점수를 받는 것, 지금으로서는 초과 부장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점수들이 합쳐져서 해마다 약 1점 가까이 그 커트라인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 커트라인의 상승폭에 본인이 점수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차출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근무평정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가장 근무평정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부장은 대부분의 학교는 교무부장입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교무부장을 하지 않고 연구라든지 혁신부장 등을 하면서 점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근무 성적을 최근 5년 자기가 이제 승진 서류를 내기 5년 내 이제 과거를 되짚어 봐가지고 5년 내에 가장 상위 점수 3개를 쓰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근무평정을 이제 1등수를 보통 3번 다 쓰죠. 근무평정은 이제 1등이냐 2등이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좀 있는데, 자기가 교원 수가 많은 데서 근무한 경우는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가 작지만, 교원 수가 적은 곳에서 근무했을 때는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무 평정 때문에 다른 점수는 다 되는데 차출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 점수만 갖고 따지기는 좀 어렵고요. 근무 평정은 일단 다 만점이라는 전제 하에서 가산점이 의미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에 얼마나 많은 수의 인원을 교감 자격 또는 교장 자격으로 이제 뽑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것이 또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
2022년 4월 1일 요번 같은 경우는 294명 정도가 차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차출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숫자에다가 플러스 전문직에서 내려오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장학사라든지 연구사로 있는 이런 분들도 교감 자격 연수를 받게 해주는데, 이분들이 이제 뭐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이제 내려와서 결국 전체 인원수가 이제 300, 한 30명, 300, 많을 때는 4, 50명도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전문직들이 자격 연수를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일반 자격 연수를 일반 이제 교사 출신으로 저처럼 자격 연수를 받는 인원 숫자가 좀 줄어들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반 승진 대상자의 숫자와 전문직이었다가 이제 교감 자격을 받는 분들의 숫자가 사실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전문직에서 좀 교장 자격 연수를 많이 받게 되면 일반 승진자들 숫자가 좀 줄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의 경우죠. 전문직이 좀 적게 되면 일반 승진 자격 연수를 받는 숫자가 좀 많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매년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원 자체가 어쨌든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차출 점수는 조금 커트라인은 내려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그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이 된다는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4월 1일날 교육청에서 차출 대상자 자격 연수 대상자 명단을 보내오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교장 자격 연수를 받을 때의 기쁨보다 교감 자격 연수를 받을 때의 기쁨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보통의 경우에 그 교감을 좀 몇 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정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교감 자격 연수는 받게 되어 있고 교장으로 발령이 나죠. 하지만 일반 교사는 아무리 오래 있는다고 해도 교감 자격 연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교감 자격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명단에 본인이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기쁜 일이고, 그때가 가장 교사 생활에서 기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번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여러 후배들이 많이 이제 차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에 제가 문자도 좀 주고받고 이제 그 연락을 취해서 정말 몇십 년 만에 연락이 된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기쁨을 또 나눴습니다. 제가 막상 교감이 되어 보니 이제 같이 이제 교감이 되는 또 후배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무척 기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교직 생활하면서 느끼는 하나하나 또 새록새록 느끼는 또 즐거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그들이 후배나 제가 원했던 이제 승진을 하게 됐으니 이제 더욱더 건강을 챙기면서 앞으로도 좋은 일이 가득한 그런 생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사의 즐거움이 꼭 승진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승진하고는 전혀 다른 뜻으로 본인의 길을 간다고 해서 그것이 또 잘못된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승진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당연히 승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죠. 하지만 대부분에 보면 중간에 교무부장이나 이런 부장들을 하다가 여러 가지 또 선생님들과의 갈등, 또 관리자와의 갈등 등으로 중간에 그 뜻을 접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딛고 어쨌든 끝까지 이루어서 교감으로 이제 차출 대상자가 되신 여러 선생님들께 축하의 말씀도 아울러 전하면서 앞으로 항상 건강하게 본인이 뜻한 바대로 교육적인 비전을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얼마 전에 발표된 2022년 4월 1일자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발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영상에 담아보았는데,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잠깐 산책을 했는데 아주 따뜻한 봄날이더라고요. 다들 이 따뜻한 봄날만큼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